198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 20년 동안 홍콩의 음악계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가수 겸 영화배우로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자리하고 있는 스타가 바로 매연방입니다. 매연방은 비록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그녀의 사려 깊고 의리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홍콩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뿐 아니라 홍콩 거리에 그녀의 동상이 세워질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매연방은 1963년 홍콩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녀가 태어날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며 더욱이 갓 태어난 그녀 역시 너무 외초한 나머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숙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매연방은 건강하게 자라주었는데 다만 그녀가 어릴 때 평소에 병이 깊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게 되고 그녀의 어머니는 금화가무단이라는 공연단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매연방이 5살 무렵부터 4살이 많았던 언니와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시작하는데 타고난 음악적 재능에 어머니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보태져 그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에는 수백 곡의 노래를 능수능란하게 불러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비롯해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았던 큰오빠와 둘째 오빠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매연방은 초등학교 시절에도 저녁이면 무대에 올라야만 했는데 수업을 마친 후 다른 친구들이 모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그녀는 저녁 공연을 위해서 교실에 남아 숙제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매연방은 생활을 책임지는 유년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여느 아이들이 누렸을 평범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다고 회고했는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언니에 비해 되바르고 똑부러졌던 그녀는 유독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을 많이 받았는데 외출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으며 밖에 나가더라도 방문 장소와 귀가 시간까지 일일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수하고 억압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는 여느 모녀들처럼 사이좋게 흉금을 터놓고 지내지 못하는데 훗날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매연방이 너무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세계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홍콩 역시 우리나라처럼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자주 딴따라 출신이라며 놀림을 받기 일쑤였는데 이런 놀림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자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많이 이해해주는 언니를 의지하며 무대 공연을 계속하여 오빠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훗날 매연방은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기계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소문에 따르면 한때 그녀의 어머니가 도박을 좋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연방이 19살이 되던 1982년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홍콩 화성음반회사에서 주최하는 신인 가수 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회에서 서소봉의 바람의 계절을 불렀는데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차분하고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를 선보여 여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유명한 가수 겸 영화배우인 장하구도 그녀와 함께 같은 대회에 참가했지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인 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매연방은 당대 최고의 음반회사였던 화성음반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고거휘가 작곡하고 황점이 작사한 마음의 빚으로 정식 데뷔하였는데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가요순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빠른 템포와 반복적 리듬으로 자유로운 세대를 표현했던 나쁜 여자를 발표하여 발매 일주일 만에 40만 장, 그리고 3개월 만에 72만 장의 레코드를 판매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여러 상을 휩쓸어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노래를 발표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1989년 8월 발표한 석영의 노래는 영화 영웅 본색 3편의 주제곡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노래는 일본 가수 콘도 마사히코가 1989년 2월에 발표한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연방과 콘도 마사히코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그 둘은 1985년 매연방이 나쁜 여자를 발표한 후 앨범 홍보를 위해 일본 동경음악회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며 같은 해 콘도 마사히코가 홍콩을 방문하여
방송에서 매연방과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콘도 마사히코는 80년대 일본 최고의 인기 여가수였던 나카모리 아키나와 사귀고 있는 중에 매연방과 교제를 했는데 매연방이 이 사실을 알고 그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나카모리와는 감정적으로 끝난 사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9년 콘도 마사히코와 유명 가수였던 마치다 세이코와의 영문소리 나면서 여자친구였던 나카모리 아키나가 콘도 마사히코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매연방은 그와의 만남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수와 영화배우를 겸하며 수많은 상을 휩쓸던 매연방은 1990년 10월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돌연 모든 가수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5년 연속 자신이 많은 상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자 스스로 가수상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증명하듯이 그 이후 엽창문과 왕비 등이 가수상을 받으면서 걸출한 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1989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지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학생 지도부와 민주화의 인사들이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이 시기 홍콩에서는 그 학생들을 무사히 외국으로 망명시키기 위한 참새작전이 전개됩니다. 매연방 역시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참새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등 민주화 인사들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그 일로 인해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녀가 생을 마칠 때까지 중국 본토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연방은 자신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꺾지 않았을 뿐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앞두고 있었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감하게 나섰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캐나다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나아가 이민 계획을 송두리째 취소하며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연방은 가냘픈 외모와는 다르게 주관이 강하고 약자를 위해 불의에 대항하는 강직한 성격을 가졌는데 그녀의 이런 성격은 연예계 인맥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어 많은 스타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연예계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많은 후배들도 양성하여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등 한마디로 의리의 큰언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0년 어느 날 홍콩 영화배우 양조위의 부인이자 역시 유명한 영화배우인 유가령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누드 사진이 찍히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 인맥의 도움으로 금방 범인을 찾아내어 사진을 모두 압수하였지만 감옥 생활 후 출소한 범인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몰래 감춰두었던 사진을 홍콩 주간지에 돈을 받고 판매하여 출판되면서 그 사진이 세간에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매연방을 비롯한 장국영, 성룡, 유덕화, 양조위 등이 주축이 되어 동주간이라는 잡지사를 찾아가 대규모 항의 시위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1993년 홍콩 연예인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홍콩연예인협회를 발족하여 일대 때부터 매연방은 부회장직을 맡았는데 2001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녀 역시 연약한 여성이었는데요. 특히 여러 남성들과 사랑에 빠진 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아픈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매연방은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까닭에 자신이 기댈 수 있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성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을 통해 그녀 인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교인은 매연방이 데뷔한 후 처음으로 사귄다는 소문이 난 홍콩의 영화배우였는데 매연방이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지만 영화배우였던 청미진과 자신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3년생인 추세용은 홍콩 재벌2세 출신으로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매연방이 연예계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연인이지만 추세용 자신이 발굴한 미녀 배우 옥미령의 구애를 하는 등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하여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락밴드 베이스 기타리스트이자 배우 출신인 단임무는 80년대 매연방과 잠시 사귄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훗날 매연방의 회고에 따르면 단임문과 밤에 해변을 거닐며 낭만적인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었지만 고집스럽고 남성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 자신과 많이 부딪혔는데 사소한 다툼에도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미고는 홍콩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광고회사를 운영하다 망한 이후 직업 모델로 나선 사람이었는데
1988년 매연방과 함께 상해에서 손목시계 광고를 찍으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모델 출신인 만큼 잘생긴 얼굴에 비록 대학 중퇴의 학력이었지만 박학다식하고 선한 성격을 가졌으며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사람이었기에 상해에 있는 동안 이들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며 광고 촬영 이후에도 홍콩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열애설이 일기 시작합니다. 활달하고 장난기 많았던 유미고 덕분에 매연방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매일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때를 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연방은 자신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남자를 원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희생하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에 속이 상해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미고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별은 했지만 매연방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있는 마카오로 건너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 등 친구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1989년 매연방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황관중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황관중은 지난번에 올린 주성치 편에도 나온 주성치의 옛 연인 주인의 현재 남편인데 락그룹 비욘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시 매연방은 자상한 황관중과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매연방의 생일인 10월 10일이 되자 영국에 있던 황관중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꽃을 선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후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훗날 매연방이 밝힌 이별한 이유를 들어보면 황관중의 단점인 단순하고 미성숙한 성격이 마음에 걸려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결혼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왔으며 그토록 소원하던 결혼이었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져서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임국빈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성룡사단에도 몸담았던 무술 배우인데 1993년 주성치의 파괴지왕에서 주성치를 때려 죽이는 대사형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홍콩 4대 천왕의 한 사람인 여명을 닮은 배우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국빈과 매연방은 1986년경에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1990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매연방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후 임국빈이 밝힌 심경을 들어보면 매연방은 마음이 착했을 뿐 아니라 어떤 남자들보다 의리와 패기가 있던 여인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패기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밤에 둘이 같이 자동차를 타고 외진 곳을 달리고 있었는데 덩치 큰 외국인 둘이 탄 차가 추월해서 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임국빈이 차에서 내려 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매연방이 트렁크에서 야구방 망이를 들고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술 취한 두 명의 외국인은 기겁을 하고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매연방이 임국빈과 동거를 하던 시기에 매연방이 가라오케에서 당시 한화에 1억 원의 수표를 던지며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는 조직폭력배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버티다가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날 그녀의 뺨을 때렸던 조직폭력배 두목은 가게 입구에서 손이 잘리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또다시 기습을 당해 암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매연방은 임국빈과 함께 6개월 정도 피신을 하는데 그 시기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하며 당시 매연방은 연예계 생활을 접고 임국빈과 결혼할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면서 헤어졌는데 2000년 매연방의 언니 매방이 자궁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매연방은 임국빈과 다시 재결합을 원했지만 아쉽게도 당시 임국빈에게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재결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비홍 등 여러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문탁 역시 매연방보다 9살이나 어렸지만 한때 매연방과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조문탁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홍콩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깝던 1995년 조문탁이 홍콩으로 건너왔을 때 영화 촬영 중 친해진 장국영의 헬스 트레이너를 잠시 했다고 하는데 매연방의 절친이었던 장국영의 소개로 그녀를 소개받은 후 그들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평소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을 좋아했던 매연방은 조문탁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인맥을 모두 소개시켜주며 홍콩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의 많은 비법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당시 매연방은 조문탁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들의 친근한 모습이 언론에 잡히면서
조문탁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홍콩의 거물급인 매연방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견디지 못한 조문탁은 열의 1년 만에 매연방과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와의 이별에 대해 매연방은 사랑이란 것이 항상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사랑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 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매연방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후 조문탁은 그녀를 회상하며 매연방은 자신을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으며 비록 이별은 했지만 항상 좋은 우정을 이어왔으며 그 감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6년생인 장국영은 매연방보다 7살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친형제보다 더 친한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인 가요제를 통해 연예계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1977년 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장국영은 1982년 매연방이 데뷔할 당시에는 이미 스타덤에 올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같은 음반회사 소속이었지만 말수가 적고 거만해 보이는 장국영과 좀처럼 친해지지 못했는데 외국 순회 공연을 계기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상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장국영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외국 공연 당시 밤에 매연방의 숙소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항상 중간 통로가 연결된 방에서 장국영과 함께 지냈으며 새벽까지 얘기를 나누는 날에는 서스럼 없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4년 연분이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여 주제곡도 함께 불렀으며 1985년 장국영이 자신의 콘서트를 열었을 때 매연방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여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콘서트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등 그녀의 인기를 한층 더 올려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매연방과 장국영은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서로를 초대하여 친분을 과시했으며 공연 중에 포옹과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소문도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국영이 동성연애자였을 뿐 아니라 매연방이 다른 남자들과 사귈 때 장국영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으며 또한 장국영이 매연방에게 조문탁을 소개시켜주는 등 일련의 정황으로 봐서 둘이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친남매 이상의 절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영화계와 주먹계의 대부 향화강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장국영이 향화강에게 매연방을 소개시켜주면서 당시 홍콩 연예계에 만연해 있던 은밀한 관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 힘입어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매연방이 홍콩 연예계의 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의 콘서트에는 반드시 특별 손님으로 참석하며 둘도 없는 우정을 지켜오던 가운데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의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 매연방은 평소 동생으로서 오빠의 아픈 속내를 알아채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매연방은 장국영이 사망한 지 8개월 뒤인 2003년 12월 30일에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심폐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데 그녀의 집안은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연방과 가장 친했으며 역시 가수로 활동하던 언니 매방은 2000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으며 자신보다 10살 많았던 둘째 오빠 매덕명 역시 2015년 인후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오빠 매개명은 현재 대장의 종양이 발견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매연방은 자신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것을 사망하기 2년 전인 2001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아주 경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초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집 앞에 항상 방송국 차량과 파파라치들이 지키고 있어 마음 놓고 병원을 다닐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혼 후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그녀였기에 결혼 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부하며 바쁜 연예계 스케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의지력이 강했던 그녀였기에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단한 한방 치료만을 받던 중 2003년이 되어 갑자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비로소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당시 유행했던 SARS로 인해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활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여 하나로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연방은 자신의 병을 숨겼는데 사망하기 4개월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03년 11월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 콘서트에서 매형방은 그토록 입고 싶었던 자신만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와 결혼을 했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마치고 퇴장할 때 긴 계단을 올라가 뒤돌아보며 안녕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 떠나간 그녀는 2003년 국가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명예예술인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며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중국과 화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형방은 신화와 같은 존재로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기를 누리며 홍콩 연예계의 데모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였지만 암투병으로 죽어가던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벌어놓은 하나 300억 이상의 재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매형방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는 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머니와 큰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로 매달 한화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둘째 오빠와 언니의 자녀 4명에 대한 교육비 2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조치를 취해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무대에 올라 돈을 벌어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큰오빠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오히려 큰오빠의 빚까지 떠안아야 했는데 어머니 역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 큰오빠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큰오빠는 매형방이 사망하기 3일 전까지도 전화상으로 돈 문제로 설전을 벌였으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매형방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형방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유산 반환 소송을 10여 년 동안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는데 오히려 한화 5억에 육박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면서 어머니와 큰오빠 모두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했으며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여 현재는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매달 나오는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소송을 걸어 현재는 한 달에 한화 3,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탁회사 측에서는 매형방의 상장과 트로피뿐 아니라 그녀가 살던 집, 침대, 심지어 그녀의 속옷까지 모두 경매를 진행하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경매 소식에 탄식을 하던 매형방의 절친 징지위와 그녀의 제자들이 수억 원을 모아 매형방이 받았던 상장과 트로피를 모두 낙찰받아 별도의 장소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형방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형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녀가 일부 폭로한 내용은 유덕화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매형방이 만났던 많은 남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유덕화였다고 하는데 매형방과 유덕화는 1990년 천도방자라는 일본인 여자 스파이를 다룬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 매형방은 유덕화를 무척 좋아했지만 당시 유덕화는 1986년부터 사귀고 있던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의 모델 주혁청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출연한 영화 애국야몽에서 유덕화의 상대역이 자신이 아닌 오굴녀로 바뀌자 집에 돌아와 울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계약 때문에 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배역으로 촬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2003년 매형방의 마지막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한 유덕화는 그녀를 애틋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며 매형방 역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한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녀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매형방은 병이 깊어갈 때 집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다이아몬드 하나를 보여줬는데 자신이 시집갈 때 그 다이아몬드로 예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녀는 생애 막바지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느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예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자신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는 그녀는 2003년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 풀리면서
자신의 또 다른 소원이었던 중국 진출의 시작점으로 이듬해인 2004년 북경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장이모 감독과도 영화 촬영을 협의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녀의 병세가 호전되었더라면 그녀의 더 많은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에 매형방에 갑자기 이불 가게를 찾아 솜잎을 200개를 사서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추위에 떨고 있던 노숙자들에게 이불을 직접 덮어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가 된 이후에도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그 솜잎을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매연방의 석양지가를 들으며 그녀의 못다한 인생의 여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